기자쇼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걸그룹 피프티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 올드스타가 이와 관련된 단독 보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멤버들이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한국까지 기각이 됐고, 그 와중에 키나가 복귀를 하면서 전 대표에게 사과를 했고, 멤버 나머지 3인은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가지 저는 풀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사실 8월 19일 방송 후에 제작진이 사과했으면 끝날 일인데 결국 당사자들한테는 사과하지 않았고 후속편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파 방송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준비되는지 얘기가 없었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후속편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속편 관련해서 최근 돌아온 멤버 키나가 내용 증명을 제작진에 보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준비했고요. 또 키나 아버지와 안성일 대표의 녹취록 내용 중에 이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이 대화 내용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 녹취록도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의 후속편 준비 과정은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사실 번번이 막히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취재진이 그래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제작진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제작이 되고 있는 거 맞고 연출은 원래 피프티 편을 준비했던 조모 PD가 여전히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나 얼마 전에 그할 측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거죠. 그 내용인즉 내 인터뷰를 쓰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 8월 19일 피프티 편이 방송이 됐습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쳤죠. 특히 마지막 MC 김상중 씨가 멤버 4인의 감정에 호소하는 편지를 읽으면서 이게 완전히 편향됐다, 중립성을 잃었다는 후폭풍에 부딪혔습니다. 그 직후 제작진은 다시금 멤버 4인,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는 4인이죠. 멤버 4인과 접촉을 했고 그때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키나 어느 순간 본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어트랙터와 전홍준 대표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키나는 나머지 멤버 3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키나는 제작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냐면 앞서 어트랙트 복귀 전에 본인이 했던 그 인터뷰는 쓰지 말아 달라는 거죠. 그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 내용 증명에 대한 그 알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 확인차 다시금 그 알 연출 조모 PD 그리고 한모 CP 책임 프로듀서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이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타임테이블별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11월 1일입니다. 이 조 PD와 한모 CP 책임 프로듀서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역시 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일 밤 11시가 넘어서 이 조 PD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 늦은 시간이어서 저도 이제 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전화를 못 받았죠. 제가 확인한 거는 이제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전화 못하고 다음날 11월 2일 날 오전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역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차저차해서 전화를 못 받았고 제가 전화가 안 되는 시간까지 정확히 문자로 알려주고 그 외 시간은 언제든 통화가 가능하니까 통화를 원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락이 없었죠. 그리고 2일 오후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11월 3일 제가 재차 전화를 걸었는데 이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목소리를 내면은요, 저희는 언제든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그 얘기를 100% 다 수용해서 전달을 드릴 예정이니까 제작진들 꼭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키나의 인터뷰가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키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걸 쓰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분명히 어트랙트에 돌아오기 전 본인이 현실을 직시하기 전의 인터뷰니까 어트랙트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후속편에서 이 인터뷰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랬던 키나가 마음을 돌렸다. 그런 식으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내용 증명이란 뭐냐면은 일종의 소송의 전 단계입니다.
내가 이런 걸로 내용을 요청하니 이거를 들어달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오지 않거나 반하는 행동이 있을 때는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나는 이 내용 증명 내용을 과연 제작진이 후속편 보도 과정에서 그대로 들어줄지 아닐지 여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는 과연 그알 측은 어트랙트를 취재하고 있을까 여부입니다. 자, 이것도 어트랙트 쪽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8월 19일 방송 이후에 그알 제작진은 어트랙트에 단 한 번도 연락을 취한 적이 없고 어트랙트 역시 그알 측에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일단 방송 직후 많은 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는데 이 어트랙트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해명은 없었죠. 물론 아직까지 시간은 있습니다. 방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진이 모든 취재를 마친 후에 이런 취재 내용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어트랙트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고 이걸 듣기 위해서 어트랙트에게 인터뷰 요청,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멤버 4인과 그리고 어트랙트죠. 근데 멤버 4인과는 이미 인터뷰를 마쳤는데 어트랙트에게는 아직까지도 연락을 한 번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트랙트, 앞선 그알 방송에서 그 어트랙트의 관계자라고 했던 인터뷰에 대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했죠. 이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어트랙트 내부에는 남자 직원이 손에 꼽을 정도로 갑니다. 한 두세 명 정도?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인터뷰에 응했다고 얘기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실루엣을 봤을 때, 왜냐면 얼굴 모자이크를 했지만 전체적인 실루엣과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게 어트랙트의 입장이었거든요. 만약에 근데 그 아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어트랙트 직원이었다. 그럼 어트랙트가 역풍을 맞게 되겠죠. 근데 어트랙트는 그것까지를 감안하고 본인 회사에는 그런 직원이 없다라고 법적 문제를 제기한 거죠. 전홍준 대표는 그 고소건에 대해서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경찰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알 제작진에 그 인터뷰에 응한 사람의 신원 확인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작진이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과연 그게 누구였는지는 향후 경찰 조사에서 보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8월 19일 방송 이후에 후속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키나의 아버지와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통화를 나눴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키나의 아버지에게 스크립트를 보고 말씀하셔야 한다. 도와줄 수 있다. 코멘트 정리를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들이 오갔다는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대화 내용을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근데 뭐 그 알 쪽에 나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하실 건데요? 그거는 근데 그게 어떤 이 스크립터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감정적으로 갑자기 하다 보면 예. 이제 위험하거든요. 부모님들 결정하시면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어떤 식으로 대화를 풀어가야 되는지 예. 뭐 워딩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코멘트들을 좀 써드리고 정리해드릴 수는 있거든요. 저도 지금 저기 변호사님이랑 바로 통화를 하고 예. 그리고 그 예상 질문지에 대한 뭐 어떤 준비들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먼저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거기서 뭐 코멘트를 달고 뭐 이 부분들 변호사님들이랑 저희 쪽 그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저희 안에서도 그러면 애들이 여태까지 인터뷰할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준비해준 어떤 그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해외 인터뷰를 하든 어디를 하든 뭔가 저희가 이렇게 잡아줬던 루틴이 있거든요. 예. 이 대화는 정확히 8월 30일 이루어졌고 키나 아버지가 녹취를 한 내용입니다. 방송 후 한 열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안성일 대표가 본인이 도와주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안성일 대표 측은 이미 5월 어트랙트와는 업무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약 석 달간이 지났는데 PFT와는 계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근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알 쪽에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할 건가? 스크립트를 보고 말씀을 해야 한다. 워딩은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코멘트를 좀 써드리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다. PFT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삼고 이거를 어트랙트와 싸우고 있는데
왜 안성일 대표가 나서서 코멘트를 써주고 정리를 해준다는 건지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의도로 도와주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갔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상 질문지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내주세요. 거기에 코멘트를 달고 변호사들이랑 얘기를 해보겠다.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겠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멘트를 정리하겠다는 건데 그 당시에 어트랙트와 멤버들 간에는 법적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왜 안 대표가 주도적으로 하는지 전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안에서도 애들이 여태까지 인터뷰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둔 솔루션이 있잖아요. 저희가 잡아준 루틴이 있거든요.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외주 제작사에게 일을 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터뷰를 할 때나 그럴 때 도움을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인터뷰는 무슨 인터뷰죠? 그알 인터뷰입니다. 그것이 하고 싶다 인터뷰에서 본인들의 피해 사실을 주장을 하고 본인의 입장을 말하는데 그걸 전홍준 대표가 템퍼링 세력으로 지목했던 안성일 대표가 도와주면은 이게 의심을 사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본인이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안성일 대표는 정작 8월 19일 그알 방송에서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후속편을 준비하는데 PFT의 인터뷰는 도와주겠다. 이게 뭔가 앞뒤가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느낌인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안성일 대표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어트랙트가 계속 안성일 대표와 더 기버스를 이 사태의 배우로 지목을 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인 법무부의 화우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전홍준 대표는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안 대표와 총괄이사 백진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PFT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 세력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안 대표는 멤버 그리고 그 부모들과의 접촉은 인정을 했습니다. 멤버들과 부모님들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시도 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문의받은 안 대표로서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답변해준 사실은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 대표는 먼저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멤버들과 부모들로부터 이런 전속계약 해지 시조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문의를 받고 본인이 답변을 해줬던 거지 나는 외부 세력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쌍방입니다. 무슨 얘기냐? 전홍준 대표는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이미 형사고소를 해놨죠. 그래서 이미 안성일 대표가 10월 24, 25일 강남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라고 맞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사안인 거예요. 두 가지 사안은 제가 볼 때 병합돼서 경찰 조사와 향후 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만 제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안성일 대표도 본인이 정말로 관계가 없다면은 선을 분명하게 그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외부 세력으로 지목받은 게 언제였죠? 이미 6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키나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된 녹취록을 보면은 그 대화가 8월 30일 날 이루어졌어요. 2개월이 훌쩍 지났죠. 그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그알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그렇지 않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은 이런 행위조차도 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안성일 대표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를 했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을 달라. 그리고 그것이 일단 후속편에는 안성일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인터뷰를 하는지 이미 제작진과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전홍준 대표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안성일 대표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하면서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언제든 안성일 대표가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저희 올데스타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쓰는 기사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 반론권을 본인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 안성일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과연 이 사태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계속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